안녕하세요. 기초용어 특강 역사 1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역사 용어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시간이지요. 오늘 함께 배울 단어는요, 공화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의미를 아는 것 같으면서도요,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단어가 딱 그래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화의 한자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의 공자는요, 함께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고요. 함께 공. 화는요, 화합할 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자어 그대로 보면은요, 함께 화합하는 것. 이게 바로 공화라는 의미인데요. 함께 화합한다고? 그게 어떤 의미지? 국어사전적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됩니다. 자, 첫 번째,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즉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두 사람 이상이 공동화합하여, 정무라고 하는 건 정치적 일 같은 것들을 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공화정치를 하는 정치 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공화정치라고 하는 게 오늘 배우게 될 바로 역사 교과 속의 공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화라는 단어가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말에서 공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어떤 특정한 혼자서 통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화합해서 이 공화정이라는 나라를, 공화정의 정치 형태를 채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장도 보시면요. 우리는 민주주의와 공화정치를 추구한다 라고 하면 돼 있는데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강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화주의 이론가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정치 형태에 있어서 이 공화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보시면요, 이 공화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 공화라고 하는 부분은 정치 형태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화라는 것을 이해하려면요, 그 반대 것도 같이 알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교과 속에서 사용되는 예시를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역사 교과 속 사용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로마가 있습니다. 네, 로마는요, 기원전 6세기 말에 귀족들이 공화정을 세웠대요. 자, 그렇다면 그 이전은요, 왕이 통치한 형태였던 거예요. 혼자서요. 그런데 이제는요, 귀족들이니까요, 혼자가 아니죠. 여럿이 함께 하죠. 그러니까 여럿이 함께하는 정치 형태 우리가 공화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장도 자주 등장합니다. 자, 청교도 혁명의 결과 의회파의 지도자인 크로멜이 공화정을 수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날 때 있었던 일이요. 바로 크로멜이, 의회파가 바로 국왕을 처형하게 되죠. 원래 그 전까지는 왕이 다스리는 정치 형태였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다스리는 정치 형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황제가 다스리게 되면은요, 그거를 제정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자, 왕정이나 제정은요, 어떤 국왕, 황제와 같은 지도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왕을 없앴어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하는 정치 형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공화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헌법은요, 연방주의와 공화주의, 삼권 분립의 원칙에 기초를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공화주의도 앞에 이야기했던 여럿이 함께 정치를 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신해혁명의 결과, 중국이 되겠죠. 난징에서 중국 최초의 공화국인, 그러니까 공화정을 채택한 나라인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요, 역대 계속 황제가 다스렸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너뜨리고요, 이제 공화정이라는 나라를, 공화정이라는 형태를 채택한다는 것이죠. 이 중화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이제 청과 대립하다가요, 결국은 청이 무너지고 돼서 이제 중화민국이 되게 되겠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공화제를 채택하였다라고 돼 있어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이 기반이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화정과 관련된 얘기, 여럿이 함께한다는 의미로 좀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왕정이 아닌 것들이요.
그쵸? 왕정이 아닌 때 국왕이 없는 정치 형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공화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께 보시면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하네?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참고로는 독재가 있습니다. 자, 공화라고 하는 거는요. 여럿이 함께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독재는 뭐냐? 홀로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요.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통치자의 독단으로 행할 때 우리가 독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공화라고 하는 것은요, 여럿이 함께 하는 것들인 거고요. 독재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다 잡고서 독단으로 처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독재의 사용 예시를 보면은요. 자, 아테네에서는요. 클레이스테네스는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무언가 혼자 독단적으로 출현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요. 도편 추방제를 도입하였었지요. 이 도편 추방제라고 하는 건 도자기 파편에 독재자가 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특정한 표 이상이 나오게 되면요. 그 이상을 추방하게 됐던 제도였었지요. 이 도편 추방제,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한 것이었었고요. 청해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하여 강력한 황제 독재 체제를 확립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황제가 군기처라는 기구를 통해서 정보 등을 다 통제하고 자신의 권력을 더 높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소련의 스탈린은 정권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반대파를 탄압하면서 독재 체제를 강화해 나갔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이 스탈린이 대표적으로 독재 정치를 펼쳤던 사람으로서 언급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공화라는 단어와 함께 참고어로 독재라는 단어까지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OX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청교도 혁명의 결과 의회파 제도인 크로멜이 있었죠. 이 크로멜이 국왕을 처형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정치 형태를 만들었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입헌 군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입헌 군주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헌법에 입각하지만요. 군주가 있는 거예요. 임금이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크로멜은요. 입헌 군주정이 아니라 바로 여럿이 함께하는 정치 형태인 공화정을 수립했던 것이 되겠지요. 따라서 오늘의 정답은요. X가 되겠습니다. 이 역사 교과 속에서는요. 정치 형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왕정도 있고요. 제정도 있고요. 공화정도 있고요. 또 문제 나온 것처럼 입헌군정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정치 형태의 특징들을 좀 더 기억하면요. 정치가 어떻게 변화해 갔었는지를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화라는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